자, 오늘은 무리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이 719번부터 풀어주도록 할게요. 719번. 다음 세 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골라보세요.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엄청 쉽게 풀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라고 가르쳐 줬죠? 정의역과 치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데, 보통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 꼭지점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크게 네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여기 있다.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가 정의역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크고 x값도 크고 y값도 커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작아지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x값이 작은 쪽이 정의역이면 작은 쪽이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y는 큰 쪽이 정의역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작은 쪽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거 넷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꼭지점은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너 0일 때 x가 0이죠. 그럼 0, 그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무리함수는 0,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출발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역의 범위를 알겠지만 얘가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결과는 실수 조건 때문에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커야 되겠지, 값이. 정역의 값이. 그래서 오른쪽일 거고, 그 다음에 y값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어떤 식의 값을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값이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당연히 늘어나야지. 뭔가 플러스 값을 더해 나가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리함수식은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리함수식도 조금 스피드를 내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얘도 꼭지점이 0,1이에요. 꼭지점이 0,1인 상태에서 정역이 오른쪽에 있고 x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고, 치역은 얘가 우수라는 것은 1에서 뭔가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소해. 따라서 얘는 0,1에서 이런 방향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마지막 무리함수식도 최대한 빨리 선생님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1이 되는 거예요. 1,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 여기서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려면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1차 부등식을 풀 때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역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역입니다.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게 앞에 뭔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따라서 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은 사분면은 3사분면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팁을 알려줄게요. 이제 원리는 정역과 치역을 보고 따지는 거지만,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방향,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 방향을 세팅할 때 이 무리식 안에 있는 1차항의 개수 있죠.
이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면 지금 일단 x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x의 부호가. 그 다음에 y의 부호는 이 앞에 있는 이 x의 개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루트 앞에 있는 이 부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가 y예요. y는 얘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y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꼭지점은 당연히 1,1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근데 그래프 방향을 세팅할 때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럼 x의 부호도 마이너스고 y의 부호도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얘는 3, 4분면에 해당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3, 4분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약간의 팁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사실 무리함수 그래프는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720번.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8 플러스 2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죠. 자, 보통 무리함수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식을 가르쳐 주고 어떤 설명을 지금 요구를 할 때 보통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프가 그리기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함수는 항상 그래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스킬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스킬을 알려줬다. 꼭지점을 먼저 찾자. 꼭지점은 4,2가 꼭지점이다. 그러면 4,2를 일단은 표현을 하고 4,2를 표현을 하고 원래는 정의역 치역을 보고 따지는 건데 좀 빨리 그리고 싶을 때는 부호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사분면 쪽으로 향하게 그리면 돼요. 그게 4사분면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어볼게요. 자, 1번. 그래프는 x축과 점 6,0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x에 6을 대입하면 y가 0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해라는 거고. 그러니까 6,0이 해가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에 6을 대입해 보면 1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2가 y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4는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 맞죠? 그래서 1번 보기 1번 6,0을 해로 갖는다. 지난다. 맞아 틀려? 맞죠. 오케이. 1번 맞아요. 2번 정의역은 x가 4보다 클 때다.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졌다는 거는 x가 4보다 큰 값에서 정의역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자, 치역은 y 값이니까 2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y가 2일 때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거는 치역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다. 4번 그래프의 평행이동 우리가 보세요.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그래프 모양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이 개수는 같아야 되고 여기 앞에 있는 부호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개수는 같지만 앞에 부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프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바뀌면 안 돼. 이해할 수 있지? 따라서 4번이 잘못된 답이다. 그럼 5번은 그래프는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이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정답. 틀린 답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4번을 선택했어야 되는 겁니다. 721번.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기초 이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기초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역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fx를 우리가 루트 ax 플러스 b로 주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f2는 3이고 g5는 10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너는 f2가 3인 거니까 그냥 x에 2 대입하면 그 결과는 3이야 라고 말하고 하나는 대입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역함수다 보니까 당연히 너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쌤 얘기했지만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정역과 치역을 바꿔서 우리가 계산하면 역함수의 값을 알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G5가 10이라는 함수값은 그지? 정역과 치역을 바꾸면 F12 5가 되는 이런 함수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간단한 기초이론만 알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식은 끝까지 정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721번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722번 볼게요. 자,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P, Q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교점은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죠?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지? 연립이 쉬운 꼴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연립하기 쉬운 꼴일까요? 어려운 꼴일까요? 일단은 연립하기 쉽지 않은 꼴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 이유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얘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고 얘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풀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y 대신에 루트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지만 그러면 근호 속에 또 근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중근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중근호는 배운 적도 없고 해법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y 대신에 너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걸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없앤 다음에 이해할 수 있죠? 이중근호를 일단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없앤 다음에 연립하는 게 맞는 거야. 만약에 연립을 한다면.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연립하기 이전에 물론 연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맞지만 연립하기 이전에 이 두 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두 함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똑같죠? 근데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바뀐 거잖아. x, y가 서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그걸 내가 눈치가 빨랐다면 그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역함수였다라는 걸 생각하고 풀었어요. 역함수를 생각하고 풀었을 수 있다. 내가 이걸 눈치를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립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역함수는 거 알았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너랑 교점은 역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외에 다른 교점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교점은 무조건 y는 x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둘을 연립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연립해서 실제 교점을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0에서 출발하죠? 그래프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너랑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받아들이면 보여드려요. 눈으로 봐도 y는 x에서 교점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게 역함수라는 말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감 있게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루트 x 플러스 2와 x가 같도록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양면을 제곱해서 정리해야 될 거니까 x 플러스 2는 x 제곱이 돼요. 이 식을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해서 두 분을 찾으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 눈으로 봤죠? 교점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양수 쪽에서 만들어져야 돼.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2, 2가 답이겠죠. y랑 x랑 똑같은 점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를 내가 알고 있다면, 역함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역함수인 걸 발견을 못했어. 그럼 이제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못 풀었거나 루트 안에 루트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못 풀었거나 아니면 제곱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가 아닌 4차 정도의 형태로 볼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연립을 하기 이전에 역함수 관계인 것을 눈치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72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루트 2x-2 플러스 1이고 이거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죠. 방금 선생님 설명했죠. 일단 역함수는 어디서 만나는 게 우선이야? y는 x라는 그 직선에서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데서 교점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교점이 존재하면 y는 x라는 대칭축 위에서 일단 존재하고 난 후에 다른 데서 만날 수는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선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하고의 교점을 체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다. 우선적으로 y는 x와 연립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연립해 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무리식을 저번 시간에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연립하는지 알려줬어요. 자, 보세요. 루트 있고 루트 없고 루트 없죠. 이 상태로 제곱하면 절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루트가 있는 부분 놔두고 루트 없는 부분 이항해서 식을 먼저 정리한 후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곱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2x-2가 되고 제곱하면 x-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물론 이 식을 이제 정리해서 선생님이 다시 보여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 얘 정리하면 1이고 이해되죠? 얘 정리하면 이항하면 3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때 이 2차 방정식이 우리가 분해가 쉬운 꼴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따라서 너는 x가 1이거나 x가 3일 때 성립한다는 건데, 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둘 다 답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따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린 상태에서 만약에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스킬도 알려줘야 되겠죠? 자, 내가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대입해보면 나와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답인 거야. 그럼 x에다가 1 대입해보면 얘는 0 되고 1 남죠. 1이랑 1이 똑같죠.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x가 1인 게 교점이 맞다. x가 3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3 대입해보면 루트 4 더 1.
3이죠. 3은 3이니까 등식이 성립했죠. 따라서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디서 두 번 만난다? 1,1하고 3,3에서 두 번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프로 이제 확인 사선을 하고 싶은 사람은 확인 사선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로 확인 사선을 할 때 꼭지점 찾았죠? 꼭지점이 1,1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yx라는 직선과 대칭이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일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난다는 게 확인사선이 된 것이죠. 그걸 우리는 1,1과 3,3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7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분수함수고 하나는 무리함수죠. 그쵸? fx는 분수함수고 gx는 무리함수죠. 근데 함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죠. 되겠습니까?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죠. 왜죠?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g와 인버스 f를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서 역함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버스 f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f가 되겠는 거고, 이해되죠? g의 인버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한 후에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계산해야 될 함수 값은 뭐죠? 인버스 g3의 값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일단은 임의로 k로 놓고 푸는 건 알지? 그치? 그리고 gx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3을 대입해서 k를 찾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gk가 3인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gx에 k를 대입해보면 루트 2k-1이 되죠. 맞나요? 그 결과가 3인 k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k-1은 9여야 하겠지. 제곱했으니까. 따라서 2k가 11대 성립하는 거고 그때 k 값은 5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시다. 자, 인버스 G3의 값이 K인데 K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5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합성함수 식에 이제 대입할 때는 F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F5는 그냥 찾으면 되지. 이제 fx를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x에 5를 대입한 결과를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6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 답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자, 725번 보도록 할게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알려주고 식을 찾는 문제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리함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린다?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4,-2로 주어져 있어요. 4,-2가 꼭지점인 상태로 주어져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2, 그러니까 y절편이 2라는 상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꼭지점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무리함수 식을 우리가 그냥 맞출 거야. 알았지? 자,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무리함수예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다. 꼭점의 좌표는 x가 x 이 안에 있는 식의 값 중에서 너가 0이 될 때 x 값이 꼭점의 좌표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x가 4가 될 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너한테 그냥 4 대입해서 4a 플러스 b가 0이라고 해석하는 친구가 있고
x가 4가 됐을 때 0이 됐으니까 우리는 x-4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를 추천하면서 두 번째를 추천했어. 당연히 선생님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해를 알고 있을 때는 인수를 쓰는 거라고 몇 번을 가르쳐줬어요. x가 4일 때 0이 된다는 거는 x-4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리함수의 식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은 이 c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쉽게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a는 y절편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x가 0일 때 y의 값이 2라는 뜻인 겁니다. x에다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4a가 2여야 하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 마이너스 1이 알았으니까 완벽한 무리함수식을 찾은 겁니다. 되겠죠? 전개해서 A, B, C 확인한 다음에 유리함수 식을 그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B는 4였고 C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확인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분수함수식은 뭐였냐? y는 x 플러스 c분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분수함수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분모가 0이 될 때의 값이 바로 점근선의 x좌표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따라서 몇? 그 다음에 목 알죠? 목. 그쵸? 몫이 점분산의 y좌표라고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1이 몫이.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여기서는 점분선의 교점의 좌표다. 근데 왜 답이 다르지? 띠리리 어디서 계산이 하나가 잘못 나왔나 보네요. 자, 아까 중간에 계산 하나가 미스였나봐요. 알겠죠? 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면 찾을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빨리 수정해보고 가자. 네. 자,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다가 0, 여기서 잘못됐구나. 선생님이 얘를 0으로 나누네요. 2로 나눠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4a가 4여야 하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16이어야지 4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자, 이거 하나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726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자, 루트 x 마이너스 2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x 플러스 k랑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사람은 너무 쉬운데? 양변 제곱한 게 2차 방정식일 거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를 안 따진 거예요.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라는 건 뭐냐면 항상 정의역 치역을 따질 줄 알아요. 알았지? 자, 이 루트, 무리식이 성립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결과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만 제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계산한 값이 x 플러스 k이기 때문에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너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 두 가지 전제를 따지고 가는 사람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죠. 범위를 먼저 세팅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내가 그래프를 이용해야 돼. 뭐냐면 봐봐. 얘는 지금 무리함수죠. 함수로 따지면. 얘는 뭐죠? 1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무리함수 그래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릴 수 있죠? 2,0을 기준으로 2,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받아들이나요?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같아지기 위한 관계가 만난다는 거야.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니. 그럼 이거 앞에서 뭔가 배웠는데? 접할 때와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일 때 이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우리는 접했을 때의 K값 하나랑 꼭지점을 지날 때의 K값을 찾은 다음에 그 K값 사이에 두면 그 K값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제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찾는 거냐?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계산할 때 판별식이 0인 경우에요. 알았죠? 이해됩니까? 접할 때의 K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 판별식이 0일 때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꼭지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K값은 말 그대로 얘가 2,0이니까 너 2,0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K가 0이려면 K는 얼마야 되지? 마이너스 2. 찾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접할 때만 찾으면 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걸 실제로 제곱해서 판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b제곱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이 판별이죠. 이게 0이 돼야 돼요.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4k 제곱이고 4k 제곱을 뺐으니까 2차는 소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나올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 이런 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꼭지점을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포함이야. 너는 포함하면 안 돼. 알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만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좀 많이 까다로운 유형인데 무리함수에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몇 번 연습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무리함수도 마무리 지었어요.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와 수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